리크루팅은 간단한 3단계로 구성됩니다. 1단계는 누군가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프레젠테이션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2단계는 누군가에게 ACN 프레젠테이션을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단계는 관심 있는 사람이 있으면 교육에 참석하여 ACN 사업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3단계가 모두 중요하며 누군가를 성공적으로 리크루팅하려면 3단계 모두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을 프레젠테이션에 초대하는 1단계에 집중하고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2단계에 집중하지만 3단계를 정말 수행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훌륭한 리크루터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도 리크루팅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합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들을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계속하도록 유지시키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여러분의 사업에 참여하게 하는 것과 여러분이 받았던 동기부여만큼, 여러분이 느꼈던 열정만큼 누군가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1단계와 2단계만 할 수는 없습니다. 3단계도 필요합니다. 거꾸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단계를 하지 않으면 3단계를 할 수 없고 1단계를 하지 않으면 2단계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리크루팅 할 때 모멘텀을 창출하려면 먼저 1단계에 집중해야 합니다. 1단계를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1단계는 리크루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리크루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일 뿐만 아니라 리크루팅의 가장 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리크루팅의 가장 빠른 부분이고 가장 간단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1단계가 무엇입니까? 1단계는 누군가의 관심을 끌고 프레젠테이션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관심을 끌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들이 여러분이 리크루팅 할 때 추구해야 할 사람인지 밝혀줄 질문을 그들에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단지 테스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접 판매 또는 ACN과 같은 회사에서 일할 때 직접 판매와 판매를 혼동합니다. 그들은 ACN과 판매원을 혼동합니다. 잘 번역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판매 사업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분류 사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우리가 하는 일을 하도록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들에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들이 좋아하는 것인지, 그들이 추구하고 싶은 것인지를 그들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일하실 때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더 열정적이어야 합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누구에게도 강요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재미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강요를 하는 것도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니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강요를 하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분류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처럼 이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을 찾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의 관심을 끌면 테스트 질문을 하시고 이 테스트를 통과하면 사업 프레젠테이션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질문에 올바르게 대답하면 사업 프레젠테이션에 초대받을 수 있다고 제가 말한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사업 프레젠테이션에 초대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관심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은 누군가가 우리의 사업이 그들이 추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지의 여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모두는 이 질문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 물어볼 수 있지만 질문은 간단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지 누군가에게 혹시 여러분은 사업 기회에 대해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외에 약간의 추가 돈을 벌 수 있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아니면 새로운 비즈니스 컨셉에 관심이 있습니까? 새로운 사업 기회는요? 그들이 녹색 사과라면 질문을 하고 예라고 할 수도 있겠고,
빨간색 사과라면 바로 얘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빨간 사과라고 부르고, 질문을 하고 생각해 볼게요 하는 사람을 녹색 사과라고 부르고, 아니요 라고 말하는 갈색 사과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사과를 바꾸러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이 어떤 사과인지 알아보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녹색 사과이거나 붉은 사과라면 두 번째 단계인 ACN 프레젠테이션에 초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매우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모든 사람 또는 여러분이 모르는 모든 사람이 셔츠에 핀을 꽂고 있는데, 그 핀에 빨간 사과, 녹색 사과 또는 갈색 사과라고 쓰여져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누군가가 여러분께 다가올 때 그들이 빨간 사과인지, 녹색 사과 또는 갈색 사과인지 여러분은 이미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리크루팅이 쉬워지겠어요? 왜냐면 갈색 사과라고 적힌 핀이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초록 사과든 빨간 사과든 우리는 그들에게 다가가 저 혹시 여러분은 사업 기회에 대해 관심이 있습니까? 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대답이 예 또는 아마도요 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 그러면 우리는 그들을 사업 프레젠테이션에 초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들은 핀을 착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핀을 착용하고 있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가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추가적인 소득을 버는데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말하는 것은 여러분은 무슨 색의 사과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추가적인 소득을 버는데 관심이 있습니까? 누군가 예라고 대답하면 그들은 빨간 사과이고 사업 프레젠테이션에 초대하시면 됩니다. 그들이 상황에 따라서는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들도 사업 프레젠테이션에 초대하시면 됩니다. 만약 어떤 식으로든 부정적인 답변이라면 그들은 사업 프레젠테이션에 초대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잠시 시간을 내어 이것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페이지 1에는 여러분이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이 누구와 마주치거나,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 때 잠시만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추가로 소득을 버는데 관심이 있습니까? 라고 해보세요. 그게 여러분이 페이지 1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여러분이 해야 하는 것은 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1단계와 2단계 또는 2단계와 3단계를 섞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그 질문을 하시고 그들의 대답이 긍정적이라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하세요. 좋아요. 지금은 당장 그 질문에 답변을 드릴 시간이 없네요. 제가 전화를 할게요. 시간을 정해서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만일 그들이 질문을 한다면 아주 좋은 질문이네요. 제가 지금은 바로 답변을 할 수는 없는데요. 제가 내일 전화를 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사람과 후속 조치를 취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아주 쉬워질 겁니다. 하루에 그 질문을 몇 번이나 할 수 있을까요? 일주일에 몇 번이나 그 질문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한 달에 질문을 몇 번이나 할 수 있습니까?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를 살펴보고 있습니까? 와 같은 간단한 질문입니다. 대답은 그 질문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가장 큰 팀을 만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페이지 1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페이지 1에 있다면 모멘텀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흥미를 유발하고 가능한 자주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건 사업 프레젠테이션과 트레이닝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하게 되고 여러분의 비즈니스에서 모멘텀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구분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빨간 사과를 찾고 있습니다. 녹색 사과를 찾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갈색 사과라면
그냥 다음 사람에게 넘어가면 됩니다. 이제 누군가가 프레젠테이션에 와서 실제로 사업 프레젠테이션 동안 앉아 있을 때 여러분은 그들이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간단합니다. 사업 프레젠테이션에 참석한 모든 사람이 ACN IBO가 되어 여러분의 팀에 합류하기로 결정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좋지 않을까요? 그뿐만 아니라 프레젠테이션 직후에 와, 이거 하고 싶다. 이런 훌륭한 제품과 서비스의 고객이 되고 싶다라고 말하거나 그들이 고객이 될 만한 사람들을 알고 있어요. 라고 말하고 즉시 몇 명의 고객을 유치한다면요. 그들이 그렇게 한다면 좋지 않을까요? 그들이 제가 등록할 뿐만 아니라 제가 어떤 일을 시작했는지를 살펴보도록 모든 친구들과 제가 아는 사람들을 초대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 사람이 즉시 첫 번째 직급을 성취하고 점점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 사람이 여러분의 사업 프리젠테이션에 가서 집중하고 열정적이고 헌신하기로 결심하고 보상 플랜에 따라 상위 직급까지로 성장한다면 좋지 않을까요? 그들이 나서서 비즈니스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리더가 되어 그들 자신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한다면 좋지 않을까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와우. ACN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모든 사람이 IBO가 되기로 결정하고 자신의 고객이 되어 사람들을 초대하기 시작했다고 상상해보세요.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생각하기를 바라는 것은 분명히 한 번의 프레젠테이션을 보는 사람에게 요구할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리크루팅의 3단계로 구분해서 설명하는 이유입니다. 1단계가 중요합니다. 누군가를 사업 프레젠테이션에 초대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2단계도 중요합니다. 사업 프레젠테이션이 끝난 후, 우와. 이거 대단한데, 나도 하고 싶다 또는 더 배우고 싶은데라고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러나 2단계를 완료한 사람이 ACN의 리더가 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프레젠테이션을 끝까지 앉아서 듣고 그 자리에서 바로 등록하고 이 사업을 진지하게 여길 사람들이 있을까요? 대답은 예입니다. 왜냐하면 일정 비율의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타이밍은 완벽합니다. 사람들은 이와 같은 것을 찾고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여러분의 프레젠테이션을 듣고 있다면 그들이 등록하고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한다면 훌륭하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업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즉, 3단계가 장기적으로 리크루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뜻입니다. 1단계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흥미를 유발하지 않고 사업 프레젠테이션에 초대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2단계 역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결정을 내리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3단계는 집중하는 사람들입니다. 3단계에서 우리는 항상 큰 팀을 구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ACN의 정상에 오르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가장 큰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3단계는 일을 잘하는 사람들과 매일, 매주, 매월 열심히 일하면서도 모멘텀을 얻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구분하는 것임을 기억한다면 여러분은 누구보다 더 빨리 정상에 도착할 수 있는 가장 큰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럼 3단계는 뭘까요? 교육입니다. 누군가 프레젠테이션을 보고 있다면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다음 단계는 기본 교육에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파트너들을 기본 교육에 참가하도록 이끌어야 하며 여러분이 이를 직접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1대1로 할 수 있고 오늘날 우리가 하는 것처럼 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줌으로 말이죠. 기본 교육, 단순한 교육입니다.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 비즈니스를 시작하기 위해 배워야 하는, 꼭 알고 있어야 하는 간단한 것입니다. 그렇죠? 누군가가 교육 행사에 가지 않아서
여러분이 그들을 너무 빨리 밀어붙이면 그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흥미를 느끼도록 만드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을 너무 빨리 몰아붙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람들을 다음 단계로 인도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 교훈을 일찍이 ACN을 시작하기 전인 24세에 어떤 회사에 처음 리크루팅 되었을 때 배웠습니다. 저는 결코 이때를 잊을 수 없습니다. 그 당시 나는 바른 사람이었고, 의욕이 넘쳤고,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사업 프레젠테이션을 보자마자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즉시 하고 싶어요. 왜냐면 저는 가능성을 봤거든요. 그런데 저는 등록했고, 빠르게 움직였음에도, 제가 한 발은 넣고, 한 발은 빼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즉, 마음속으로 이런 말을 스스로에게 했습니다. 이걸 줄게, 해볼게, 정말 좋아 보이는데, 만약 잘 안 되면, 나는 언제나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래도 잘 안 되면, 나는 언제나 저렇게 할 수 있어. 그것은 확고함을 가진 사람의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확고함이 없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것이 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즈니스의 컨셉을 소개해준 사람이 트레이닝 이벤트에 동행하자고 했을 때 거부했습니다. 나는 여러 가지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첫 번째로, 비용이 들어섭니다. 이 교육을 받으러 전국을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돈이 많지도 않았고, 중요성을 깨닫지 못해서 교육을 받으러 갈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에는 고정된 마음가짐, 닫힌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 이유는 그 당시엔 개인적 성장을 위해 교육을 듣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제 마음에 많은 훌륭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기부여를 위한 세미나에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동기부여 세미나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계속 저를 이 교육에 들어가도록 강요했고, 마침내 저를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쌍둥이 형제와 같이 12시간 정도 운전을 해서 그 교육에 참가했습니다. 그건 제가 한 일 중 최고였습니다. 왜냐면, 이 업계에서 놀라운 트레이너에게 배울 수 있었던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사업을 가르치는 방식, 설명하는 방식은 제가 전에는 결코 해보지 못한 방식으로 비즈니스를 이해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 방에는 약 600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본 것 중 가장 큰 행사 중 하나였습니다. 무릎이 떨렸고, 의욕이 넘쳐 빨리 집에 가고 싶었던 것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동생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빨리 집에 가서 일하러 가고 싶어. 왜냐면 처음으로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트레이너는 제가 들어야 할 방식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이 매우 중요한 순간이었다고 여러분께 말하고자 합니다. 제가 결정을 내린 유일한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 인생에서 제가 결정한 가장 잘한 일입니다. 그때는 제가 각오를 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한 발은 안으로, 한 발은 밖으로 걸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확신에 찬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일하다 죽더라도 나는 이 사업에서 성공하고 말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ACN에서 파트너를 만났고 이 회사에서 시작하게 된 연수의 반응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제게는 매우 중요한 결정이었습니다. 제가 그 교육에 가지 않았다면 오늘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무엇을 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ACN은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의 교육이 중요합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합니까? 좋은 교육을 받고 올바른 방식으로 들었을 때 비전을 보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저는 항상 사람들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얼마나 믿는지에 따라 동일한 수준의 결과를 만든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을 믿는다면 그들은 훌륭한 일을 해낼 것입니다.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과 이야기해서는 그것을 통해 비전을 보기도, 믿음을 갖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교육에 누군가를 초대하면 그 교육이 여러분을 대신해 일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단계에 집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은 추가 소득을 만드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좋아요. 여러분은 그들을 프레젠테이션에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났을 때 그들에게 관심이 있는지 물어보고, 좋아요, 한다면 교육에 초대합니다. 그들이 꼭 교육에 가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성공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가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본 교육 이벤트를 먼저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다양한 교육을 받도록 합니다. 사람들이 제품 교육이나 고객 유치 방법, 리더십 교육, 리더가 수행하는 리저널 세미나 또는 스페셜한 아시아 이벤트와 같은 교육에 참여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그것은 대면 교육일 수도 있고 스트리밍이나 가상 공간에서의 교육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행사장에 들어가도록 하고 긴장을 풀고 편안하게 계셔도 됩니다. 교육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도록 하세요. 자, 교육이 왜 중요한가요? 제가 말했듯이 교육에 참가한 모두가 ACN IBO가 되기로 결정한다면 그건 우리에게 정말 좋은 거잖아요. 모두가 제가 저의 고객이 되고 싶고 획득한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고 싶고 사람들을 초대하고 사람들을 리크루팅하고 싶어요 라고 말한다면 정말 좋잖아요.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것들이 잘 돼서 교육 이벤트가 누군가는 이런 일을 하고 싶다고 하는 가치와 믿음을 만들어서 낸다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초대 명단을 볼 때 저는 항상 사람들에게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이 초대 명단을 보면 IBO가 되고 고객을 확보하고 사람들을 사업 프레젠테이션에 초대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우선순위에 둔다면 사업 프레젠테이션 끝나고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글쎄, 저는 누군가가 즉시 IBO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들이 즉시 몇몇 고객을 유치하기 시작하고 그들이 사람들을 초대하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죠. 좋습니다. 좋아요. 훌륭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리크루팅할 때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분명히 여러분이 페이지 1에 있고 싶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페이지 1에 있기를 원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사람들을 사업 프레젠테이션에 초대하고 그들을 그 프레젠테이션에 참여시키기를 원해야 합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나면 그 다음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두 번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누군가를 다음번 교육 행사에 가고 싶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IBO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교육에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이 그들이 등록하고 싶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육은 누군가가 IBO로 등록하고 싶어하게 만들도록 가치를 보여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해야 할 것은 사람들을 초대하여 비즈니스의 기회를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등록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그분에게 여전히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등록하지 않으셨군요. 괜찮습니다. 교육이 어느 날 있어요. 목요일 밤이라고 합시다. 우리는 목요일 밤에 교육을 받을 겁니다. 지금부터 그때까지 여러분이 여기에 관심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몇 사람을 알고 있다면 제가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 이 ACN 사업을 그분들에게 발표하고 그들이 관심이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그들이 관심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여러분이 이 비즈니스를 해야 할 훌륭한 표식입니다. 제가 지금 이걸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모멘텀을 만들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모멘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여러분은 항상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것도 여러분이나 다른 사람들의 속도를 늦추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사람들에게 비즈니스를 소개하고 그들이 등록하기 전까지는 교육에 초대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등록하고 나면 그때서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해야 할 일과 정반대입니다. 그들이 등록하면 좋습니다. 여러분은 교육에 가야 합니다. 그들이 좀 더 생각해 봐야겠다면 좋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교육에 가십시오.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면 어디라도 여러분들은 항상 사람들을 다음 단계로 이끌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이 했으면 하는 것을 다음 단계가 그들이 하도록 만드십시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매번 프레젠테이션을 한 후에는 반드시 다음 교육을 홍보하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인지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일 프레젠테이션이 끝나면 우리는 빨간 사과는 그 자리에서 등록할 거란 것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녹색 사과는 질문을 좀 하고 좀 더 생각해 보겠다고 할 거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갈색 사과는 하지 않을 것을 압니다. 아마도 타이밍이 그들에게 적합하지 않았을 수 있겠고, 어쨌든 갈색 사과는 등록하지 않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갈색 사과라면 누구도 기분이 나쁘게 만들지 마세요. 문제 없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항상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고객이 되어 달라고 요청하세요. 그들은 우리의 사업을 보았으나 아마도 그들은 바쁘거나 다른 일이 진행되고 있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누군가가 ACN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그건 지금은 가입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이 우리의 고객이 되기를 요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완료했을 때 여러분이 초록 사과나 빨간 사과라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게 제가 알아낸 거예요. 프레젠테이션이 끝났을 때 이런 것이 제가 묻고 싶은 유형의 질문입니다. 저는 사람들을 재촉하는 것보단 그들이 생각하는 것을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누군가에게 프레젠테이션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저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기본 아이디어를 얻고자 아주 잠깐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밤 모든 것을 살펴볼 시간이 없으시겠지만 여러분이 들은 내용을 기준으로 1에서 10까지의 관심도를 말씀해 주세요. 10은 매우 관심이 있다는 의미이고 1은 그다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몇 번입니까? 그리고 숫자가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는 10인데요. 지금 바로 가입하고 싶어요 라고 말한다면 저는 좋아요. 좋아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은 배워야 할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적어도 하나의 교육에 참석할 것을 약속해야 합니다. 괜찮죠? 저는 사람들을 강요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은 10번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의 교육을 받는다면 그것이 여러분을 다음 교육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배우기 위해 한 번의 기본 교육에 참석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합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면 오늘 밤에 등록하고 일을 시작합시다. 계속합시다. 좋아요. 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분께 같은 질문을 하는데 1부터 10까지 중 10은 가장 높은 것이고 1은 낮은 건데 관심도가 몇이에요? 라고 했는데 그들이 저는 4점이에요 라고 말한다면 저는 좋아요. 완벽합니다.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한 가지 부탁을 들어주시겠습니까? 교육에 딱 한 번 참석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보신 후에 최종 결정을 내려주시면 어떨까요? 괜찮죠?
라고 말합니다. 제가 1에서 10까지의 척도에서 여러분은 몇입니까? 물었는데, 저는 9입니다 라고 하면, 좋아요. 저는 7입니다 라고 하면, 대단해요. 저는 1입니다 라고 하면, 좋아요. 라고 답합니다. 저에게는 상대방이 1이라고 하거나 그 이상 뭐라고 하더라도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교육에 참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육은 여러분을 ACNIBO가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 바꿔줄 것입니다. 말이 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한 번의 ACN 프레젠테이션에서 모든 사람이 ACN에 대해 매우 흥미를 느낄 것이라고 어떻게 기대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아직 여러분을 모르고, 리더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고, 회사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를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일하는지, 무엇을 하는지를 배워야 그들이 비전을 보고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프레젠테이션이 끝날 때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1부터 10까지의 척도로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몇입니까? 그리고 그 대답이 무엇이든 좋아요. 라고 하고 그들을 교육에 데려가는 것입니다. 일단 그들이 교육에 참여하겠다고 동의하면 그 다음은 이제 그들이 얼마나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등록하기 전에 사람들에게 여러분을 소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그 자리에서 등록하면 여러분은 그들이 여러분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하나이든 둘이든 넷이든 다섯이든 상관없습니다. 전 그냥 사람들에게 지금부터 교육 때까지, 심지어 여러분은 등록하지 않았어도 이걸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이 생각나나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 친구가 한 명 있어 라고 말합니다. 가능한 한, 저는 많은 사람들 앞에 서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각자는 가능한 한 자주, 사람들을 위해 프레젠테이션의 일정을 짜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사업을 보고 있고, 제가 1에서 10까지의 척도에서 쌓인 사람이라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제게 말합니다. 토니, 이것 좀 테스트해 줄래요? 그럼 저는 사람들에게 저를 시험해 보세요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저를 몇몇 사람에게 소개해 주세요. 제가 그분들께 비즈니스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들이 관심 있어 한다면 그게 여러분이 이 일을 해야 한다는 좋은 신호입니다. 다른 사람 앞에 설 수 있다면 바쁘게 일하는 것이고 페이지 1에 있는 것이고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들이 관심 있어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그들이 등록한다면 그것은 그들을 소개시켜준 사람도 결정할 거란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그것을 잃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들도 등록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멘텀과 활동과 행동을 만드는 것을 좋아하고 그것이 다시 모멘텀을 만듭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매일, 매주, 매월 이 사업을 지켜보는 시선들을 얼마나 많이 만들 수 있을까? 간단하게 하세요. 재미있게 하세요. 사람들이 등록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에게 압력을 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사람들에게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 앞에 서라고 말합니다. 왜냐면,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은 관계십으로 인해 가까운 사람 중 이 비즈니스에 관심을 가질 만한 사람을 적어도 1명, 2명 또는 3명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시작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그렇게 하곤 했어요. 사람들에게 이봐요. 여러분이 전화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요? 여러분과 너무 가깝습니다.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실제로 빠른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고 그들이 뭐라 말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모두 제 가장 친한 친구를 얻는 것입니다. 나는 말 그대로 아침에 누군가를 만나고 오후에 즉시 누군가를 소개하도록 했습니다. 그들이 아직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저는 모멘텀과 관심을 만들고 있으며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저는 누구에게도 압력을 가하지 않지만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앞에 두고 싶어 합니다. 제가 말했듯이 모두가 적어도 3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일을 시작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은 약간의 모멘텀을 만듭니다. 여러분은 누군가 이 비즈니스를 살펴보도록 했고, 그들은 등록했거나 좀 더 생각해 본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여러분은 문제 없어요. 그냥 사람들 앞에서 저를 세워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이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 3사람을 배치합니다. 비즈니스를 바라보는 더 많은 3명의 시선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등록할 수도 있고 등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있을 때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른 사람이 누구인지 말해주세요. 여러분이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할 때, 심지어 여러분의 2번째 레벨에 있더라도 여러분은 그 사람을 얻습니다. 그 사람과 직접 일하면서 누구 아세요? 라고 말합니다. 관심 있는 사람 중 1명이 있고 2명이 더 있다고 합시다. 2번째 레벨에 있는 분이 2사람을 더 소개했고 3번째 레벨에 있는 분이 1사람을 더 소개했습니다. 벌써 이 사업에 대해 5개의 시선이 더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해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들이 저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한다면 여러분의 비즈니스에서 합류한 많은 다른 시선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한 사람이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조금씩 일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 자리에서 가입을 하든 누군가 가입을 할 생각을 하든 한 사람이 가입한다는 것은 모든 장작나무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이 쌓아놓은 장작나무 더미에서 갑자기 그 불쏘시개가 불꽃을 일으키고 모든 장작더미에 불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된 거냐면 한 사람이 예라고 말했고 모든 사람이 동기부여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 비즈니스를 소개하고 어떻게 생각하나요? 라고 질문하고 교육을 받도록 하고 또 이 비즈니스를 소개하고 또 어떻게 생각하나요? 라고 질문하고 또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압력을 가하지 마십시오. 이 사업을 좋아하는 사람을 찾을 수 있을 것이고 그들은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것을 즐길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은 모든 종류의 모멘텀을 만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비즈니스입니다. 사람을 리크루팅하는 것은 순간적인 것입니다. 명심하세요. 누구나 사람을 회원가입시킬 수 있지만 사람을 등록시킨다는 것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누군가를 여러분만큼 열정 있게 만드는 것, 왜 리더가 되어야 하는지를 알게 하는 것,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과정입니다. 그것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등록할 때는 리크루팅을 위한 프레젠테이션보다 시스템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 신뢰가 쌓이고 우정이 쌓이며 미래의 리더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리더입니다. 여러분을 뵙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놀라운 결과를 만들 거란 것을 믿고 또 희망합니다. 리더와 여타 다른 모든 사람들의 차이점은 리더는 일이 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일이 되도록 만들 것을 기대합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를 뵙기를 기대합니다. 시간을 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최고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